네, 안녕하십니까. 네, 운전외과 박진입니다. 요즘은 제가 운동하실 때 어깨하고 팔꿈치가 어떻게 다치는지를 제가 요즘 설명을 하나씩 해드리고 있는데요. 요즘 좋아하시는 야구가 우리가 보는 거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여기 이제 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보는 거 좋아하시는 분은 응원하시다가 목이 많이 나가실 거고, 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야구는 어깨하고 팔꿈치를 많이들 다치세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오늘은 팔꿈치가 어떻게 다치는지, 어떻게 조심하시면 되는지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구가 일단 우리가 그전에도 잘했죠. 잘 했는데, 베이징 올림픽 때 야구가 이제 최고의 인기를 맺었습니다. 그 베이징 올림픽 때 이제 저도 같이 가서 있었는데, 그때 이제 야구팀에서 선수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아유, 그때 선수들은 핸드폰을 못 갖고 갔었거든요. 외부하고 이게 단절을 시켜서 경기에만 충실하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이제 외부 한국에 있는 뭐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몇몇 안 되는 사람들이 이제 저인 거예요. 그리고 텔레비전은 저희 이제 진료실하고 이쪽에 선수들 대기실 하는데 있었는데 선수들이 오면 물어봐요. 다른 선수들은 뭐 다른 선수들 거 얘기 물어보고 자기 아픈 얘기하고 하는데 야구 선수들은 교수님 요즘 일간 스포츠 신문 기대 제 일면에 야구가 나와요. 어제는 축구가 나와요. 그렇게들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만큼 당시에 야구 선수들은 자기가 이제 우리나라 최고의 스포츠라는 것을 늘 확인하고 싶어 했고, 지금은 이제 축구도 잘하지만 야구가 그런 종목의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야구를 하는 걸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야구 인프라가 별로 없었어요. 야구 인프라가 없었는데, 그 야구 인프라가 제일 중요한 인프라가 뭐냐면 야구장이거든요. 축구장 하나 만드는 거하고 야구장 하나 만드는 거하고요. 네, 아이고, 비건주의 번고래님 안녕하십니까? 돌고 돌아 돌고래님, 리트리버님. 네, 안녕하십니까? 그 야구장이 제일 문제였는데, 야구장은 축구장 보통 3개 정도 공간이 있어야 야구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경치하시거나 뭐나 체육부 분들이 야구장을 축구장보다는 만들기가 어렵고 인구가 적으니까 하시는 분들이 야구장을 이제 자기 집에 야구장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빌려서 해야 되는데 축구 같은 거는 학교 운동장에 조기 축구에서 주말마다 치시고 어디 대학교 운동장 같은 건 다 개방을 하는데 야구장은 그런 장소가 대학에 야구부 있지 않으면 어렵고 야구장은 개방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고민을 하시다가 지금 KBO 총재이신 호구연 지금 총재님이시죠. 그 당시에는 MBC 해설위원이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나라 MB 시절에 우리나라 전부 다 이렇게 자전거 도로 만들고 강 옆을 개발을 했었잖아요. 그거 할 때 이제 축구장을 만든다 그러니까 열심히 쫓아가시면서 여기저기 얘기를 해서 그 당시에 야구장면이 한 50면인가 100면 정도가 생겼습니다. 50면, 100면 하면 별거 아닌 것 같으시지만 축구장하고 야구장은 아주 다릅니다. 100면 정도 만든다는 거는 엄청 어렵고요. 요즘은 지자체에서도 야구장 같은 거를 4면짜리도 만들어. 4면이면 이게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4개를 붙여서 가운데 헤드쿼터가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야구장은. 그렇게 하면 공간 손실도 좋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요즘은 여기저기서 하실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4인 야구라 요즘 많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셨는데, 그래서 이제 야구를 하시면 보시는 분들은 뭐 뛰어다니시고 뛰다가 점프 하시다가 뭐 발목 다치시고 그러실 텐데, 야구는 특이한 종목이 뭔가 공을 이렇게 던지는 동작을 하시는 운동이거든요. 그런 던지는 동작을 하니까 팔꿈치 인대 부상이 야구 선수에서는 아주 흔하게 일어납니다. 흔하게 일어나서 네, 수자매 아빠님,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 투웨이 팔꿈치 부상은 과거에 직업 선수들만 뭐 이제 다친다, 뭐 한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이제는 아마추어 선수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일찍
야구들을 시키잖아요. 국민학교 리틀리그부터 야구들을 시작하고 막 이러니까 그 시키는 분들이 보통 13세, 4, 5세에도 벌써 팔꿈치가 다쳐가지고 어깨하고 팔꿈치가 다쳐서 아프다고 오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줄여드릴 수 있을까? 안 아프고 운동을 할 수 있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오늘은 이런 야구를 했을 때 팔꿈치 손상이 어떻게 하면서 오고 어떻게 하면 안 다칠 수 있는지 그리고 다쳤을 때는 어떤 해결 방법이 있는지를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구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요. 동작이 어떻게 되냐면 사이드도 이렇게 해서 공을 던지는 거를 하고 오버헤드도 이렇게 하시면 공을 이렇게 던지잖아요. 던지는 동작을 하시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와인드업을 해서 쭉 들어해서 코킹이라는 동작을 합니다. 이렇게 팔을 앞으로 던지는 거죠. 이런 동작에서 최대한 힘을 받게 한 다음에 가속기를 준 다음에 공이 나가죠. 그 다음에 감속기가 돼서 손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이와 같은 동작을 할 때 이 코킹 동작,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되면 이 동작을 앞에서 이렇게 보시면요. 이렇게 보시면 팔이 바깥으로 이렇게 빠지는 거거든요. 빠지게 되면 이 앞에서 보면 이 안쪽에 인대에 있는 부분은 인대가 늘어나고 긴장을 하게 돼요. 쫙 늘어나게 되고 바깥쪽은 공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던지니까 바깥쪽 부분이 있는 데는 이게 꽉 눌리게 됩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생기면서 야구의 팔꿈치 손상은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머리를 올려서 코킹하는 동작에서 바깥으로 하는 외반력, 이걸 바깥으로 이렇게 돌리는 거를 외반, 바깥으로 돌아간다, 반된다 이런 뜻인데 이렇게 되면서 그 외면 팔꿈치 근육이 다치니까 여기에 보이는 이 부분이 이제 바깥쪽 부분입니다. 이게 안쪽 바깥쪽이니까 바깥은 쪼그라든다 그랬더래. 이렇게 맞춰지게 바깥으로 돌아가니까 안쪽 부분 이렇게 팔이 바깥으로 돌아가니까 발이 돌아가니까 이쪽은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늘어나게 돼서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데 그렇게 늘어나는 동작가 이제 계속 하다 보면 투구 동작을 하게 되면 이제 피로가 쌓이고 피로가 쌓이면서 그 외반력이 계속 안쪽 인대에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 선발 투수들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세요? 보통 공을 던지는 개수를 우리가 제한을 합니다. 유소년 때부터 개수들이 다 있거든요. 다음에는 이제 그 얘기를 한번 드릴 건데 그 개수들이 있고 그거를 하는 이유는 어릴 때는 근육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근육이 좋은 편은 아니지만 어릴 때는 한 요만하던 근육이 나중에 프로 선수들 가면 근육이 저 손 두 개를 이렇게 잡아도 이게 안 잡힐 정도로 큰 선수들이 있습니다. 여기 팔뚝 두께가. 그런 선수들이 있는데 그 조그만한 근육이 있을 때 인대도 관절 자체는 이게 아주 말랑말랑하거든요. 잘 늘어나고 그러는데 공을 던지는 개수가 보통 인대가 받는 힘이 대략 잡아서 얘기를 퍼센트로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대략 잡아서 여기서 얘기를 들면 한 3분의 1 정도가 내측 인대가 팔이 벌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힘을 받습니다. 그리고 한 3분의 1은 근육이 차지하고 뼈 이런 구조가 또 3분의 1인데 이게 팔을 구부렸을 때하고 폈을 때하고 이게 다 달라요. 각다마다 다 다른데 예를 들어서 사이드암 같이 팔을 옆에서 이렇게 던지는 선수 할 때는 뒤쪽으로 하는 것 때문에 내측인대가 좀 덜 다치고 오버헤드로 코킹을 많이 해야 되는 선수 같은 경우는 좀 더 다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되죠. 언더도 또 얘기가 달라지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의 약 한 90%가 오버헤드 위에서 이렇게 코킹을 하는 동작이니까 거기를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을 던지는 게 근육이 약한데 그 약한 근육을 가지고 공을 개수를 많이 던지게 되면 우리가 운동할 때 어떻게 되세요? 운동을 막 푸시업을 한 50번 정도 하고 나서 힘들면 퍽 주저앉잖아요. 주저하는 것처럼 이 근육도 공을 많이 던지다 보면 이 근육이 약해지면서 근육을 써서 근육이 딱 수축을 해서 관절이 벌어지지 않게 해줘야 되는데 그 근육의 힘이 떨어지시는 거예요. 떨어지면 그 다음에는 힘을 빼고 어깨 힘으로 던지고 몸통 힘으로 던지다 보면 인대가 부하가 많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만 힘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벌렸을 때 그 힘을 안 벌어지게 하는 힘에 3분의 1만 받아야 되는데 그걸 3분의 1 이상을 받게 되면 늘어나다가 부분 파열이 되다가 완전 파열이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일들이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팔꿈치 손상을 그와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려면 팔꿈치 부상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1년 내내 투구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육이 하루도 쉴 날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 웨이트 같은 거 보통 할 때 웨이트 하는 방법이 하루는 상체하고 하루는 하체하고 하는 식으로 매일 똑같은 운동을 하지 않으시잖아요. 근육이 한번 하고 나면 근육의 피로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하루는 쉴 시간을 줘야 되거든요. 그럼 근육의 젖산 같은 것들 빠지고 여러 가지 근육의 기능이 돌아온 다음에 다시 또 운동을 해서 올리고 하셔야 되는데, 근데 운동하는 선수들은 너 오늘 오후 4시부터 모여 저녁 9시까지 배팅, 그 다음에 뭐 볼 치고 그 다음에 공 받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하루도 쉬지 않고 일주일에 며칠 던져요, 며칠 야구해요. 그럼 일주일에 6일 합니다. 일주일에 5일 합니다. 그리고 7일도 합니다. 뭐 이런 선수들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매일 투구 연습을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봄부터 이제 7, 8월까지, 9월까지 이제 대회가 있잖아요. 그럼 대회가 있으면 대회 때 거의 매일 시합 나가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선수들이 문제가 되고. 요즘은 고등학교 초반만 돼도 투수 같은 경우에 저희가 물어봐요. 아, 요즘 구속이 얼마 나와요? 그럼 저 138입니다. 132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그리고 고3쯤 가면 뭐 이 친구는 잘해요. 그러면 154입니다. 뭐 이게 자기 최고 구속을 다 알아요. 최고 구속을 다 아니까 문제는 그 구속보다 더 빨리 던지려고 노력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더 잘해야 돼. 그러면 빨리 던지려면 뭐부터 운동을 해야 되냐 하면 하체 보강하고 이 가슴 이쪽에 있는 코어 머슬 운동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견갑골 보강시키고, 그 다음에 팔 운동 해줘야 되는데, 빨리 던지는 걸 하기 위해서 빨리 던지는 거에 제일 하는 스냅 쓰고 뭐 몸 어깨 돌리는 것만 운동을 시키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게 그와 같은 것들이 되는 다른 부분들이 또 이제 조금씩 아파지기 시작하죠. 이제 그런 걸 해서, 그러니까 너무 어린 나이에 자기 구속을 알고 그거를 빨리 하게 되면 자기가 무리하게 자꾸 던지게 되니까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변화구가 문제인데요. 변화구가 보통 저희가 중학교 때 다닐 때는 변화구를 못 던지게 합니다. 왜냐하면 변화구를 던지려고 그러면 변화구가 이게 팔을 자꾸 이렇게 비틀어 줘야 되거든요. 이게 비틀어서 공을 던지고 하다 보면 새끼손가락 쓰고 뭐 두 번째, 세 번째 다 따로 쓰니까, 그렇게 할 경우에는 팔이 정상적으로 피칭 궤도에 있지 않고 이게 좀 돌려서 하는 스타일이 되니까 그런 경우에 많이 다칩니다. 그래서 변화구 쓰는 것도 저희들은 좀 늦게 했으면 하는 것들이 저희들이 바람입니다. 그리고 기본기에 충실해야죠. 그래야지 나중에 프로를 가서도 멋있게 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유소년 예방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조심시킵니다. 꼭 이게 관절이라는 건 늘어나 줄 때는 늘어나 줘야 되는데, 관절이 잘 늘어나 주려면 충분한 웜업을 해서 관절이 따끈따끈하게 돼 있어야 다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웜업 하는 이런 거를 잘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강 운동하고 난 다음에 자기 몸을 보호하는 근육들을 잘 운동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투구와 이닝수를 자기 거를 어떻게든지 적어두셔야 돼요. 내가 이제 선수들한테 와보면, 그 이제 조1이나 중2, 3, 몇 이닝 던졌어요? 투수 같은 경우에, 그러면 올해 모르겠는데, 요번 달에는 대부분 기억을 하죠. 근데 한 1년짜리 이닝, 작년엔 몇 이닝 던졌어요? 예전에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저희가 그 LG에 계신 김용일 코치하고 그 예전에 유현진 미국에 갔을 때 1년, 2년 봐주시고 그랬던 코치인데, 걱정들이 돼서 그 운동선수들이 어떻게 다쳤나 했더니 프로에 그때 뽑았던 80명 중에서 한 팀이 안 하겠다 그래서 한 팀 빼고 7개 팀을 저희가 조사를, 9개 팀을 조사를 했죠. 그때가 9개 팀이었죠. 10개 팀이니까요, 요즘은. 그때는 8개 팀에서 19개, 10대 팀 됐잖아요. 그래서 그 조사를 했더니 팔꿈치 어깨가 안 아파요 하는 선수가 20%밖에 안 되더라고요. 80%는 아파요. 아픈데 그 80% 아픈 것 중에 반대는 40명은 수술을 받았어요. 이미 중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팔을 많이 속사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됐는데, 위영석 님이 토미전 수술을 구속이 증가하는 수술이 말이 있어 직업적으로 프로를 꿈꾸는 선수들이 구속이 안 나오면 토미전을 받고 싶어 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인대가 문제가 없는 선수가 받아야 구속이 늘어나는 건 아닌가요? 인대에 문제가 없어서 수술을 받아봐야 구속이 늘어나는 건 아니지 않나요? 이제 이렇게 물어봤네요. 그 얘기를 그럼 먼저 저희가 대답을 드릴게요. 저희가 타미전 수술은 끝에 저희가 얘기를 드릴 거였는데,
타미 존스는 이제 타미 존이라는 그 미국의 프로 야구 선수가 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내측 인대가 이 안쪽이 끊어지면 그거는 야구나 투창 선수가 처음에 세계적으로는 보고가 됐어요. 투창 이렇게 가다 탁 던지잖아요. 그 투창 선수가 보고가 되고 야구 선수도 보고가 됐는데, 그거를 미국의 프랭크 조브라는 박사가 한 3, 4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저도 잘 아는 분인데,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그 수술을 이제 어떻게든지 그 선수를 살려보려고 수술을 여기 있는 인대를 띄어다가 붙이거나, 이제 이 인대가 아시아, 한국 사람은 이게 대부분 다 있어요. 근데 없는 선수 같은 경우는 무릎에서 인대를 띄어다가 붙여서 인대를 만들어 줍니다. 내측 인대를 만들어 주는데, 그거 같은 거를 해서 그 선수가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거의 40대까지 공을 던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수술은 인대가 끊어졌을 때 하는 수술인데, 이제 그 인대가 타미전이라는 수술의 복귀율이, 이번에 유현진도 발에서 복귀를 하고 지금 나갔다가 사회에 그냥 맞아서 다시 내려왔지만, 인대가 끊어진 거를 수술을 하면 1년 정도를 쉬잖아요. 그냥 쉬는 게 아니고 열심히 자기가 보강 운동을 합니다. 아까 같이 운동 못하고 시험만 하던 선수들이 충분한 보강을 해서 이게 늘어나는 겁니다. 늘어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인대가 안 아프니까 그것 때문에 좀 자신 있게 던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타미전 수술이라는 게 100명을 수술하면 100명이 복귀하는 게 아닙니다. 복귀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평균 복귀율은 85%에서 80%입니다. 그러니까 10명이 수술을 받으면 내가 거기에 끼면 100명 중에 10명 중에 한두 명은 복귀 자체를 못하는 수술입니다. 모든 수술이 그렇죠. 위험성이 다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염두에 두시고, 도저히 안 될 때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수술을 하는 거지, 그거가 인대에 문제가 없는데 내가 구속이 안 나. 그러면 구속이 없으면요, 1년을 쉬고 보강 운동 1년을 타미전 수술 받는 선수처럼 운동을 하세요. 그러면 그 실력이 훨씬 좋아질 겁니다. 네, 그렇게 하면 직업에 대답이 될지 모르겠네요. 네, 그렇게 해서 그 다음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구속의 순결제가 바른 메커니즘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변화구는 가능하면 늦게 배우는 게 좋습니다. 직구를 배우고, 그 다음에 좀 팔꿈치 어깨에 무리가 덜 되는 게 체인지업이고, 그 다음에 커브고, 그다음 너클볼이라든지 포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건 좀 늦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얘기를 꼭 드리는 게, 최소 4개월 정도는 힘차게 던지지 않는 기간을 가져주어야 인대도 늘어났던 게 제 위치를 찾아가고, 근육도 작게 운동을 하면 그 근육 속에 작은 핏방울들이 쫙 앉거든요. 먹는 것처럼. 그 먹는 것도 아물고, 먹는 게 그냥 계속 놔두면서 그냥 하루 이틀 정도 하면 그게 조직이 나쁜 조직으로 바뀝니다. 소미성 조직으로 바뀌어서, 그러면 그 조직들이 나중에 만성 통증이 됩니다. 그래서 한 넉 달 정도는 쉽게 던지지 않고 공을 살살 던지거나 뭐 다른 운동을 하거나 하는 시간을 선수들이 꼭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연습이나 경기 후에 운동선수들, 요즘 프로 선수들 보면 여기에 이만큼 뭐 얼음 주머니 하잖아요. 뚝 큰 얼음 하면 안 됩니다. 프로에서는 그걸 다 깨요. 아주 얇은 얼음으로 만들어서, 하나 조각으로 만들어서 그 조각을 가지고 대서 너무 오래되면 안 됩니다. 동상 생기지 않게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그 이제 있는 부분을 아이싱을 시켜서 그 붓거나 안에 작은 미세하게 출혈된 거가 더 나지 않게 딱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 거를 해줘야 예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면 팔꿈치의 손상은 이제 바깥쪽 손상이 있고, 아까 얘기한 안쪽 손상이 있고, 이 뒤쪽 부분의 손상, 세 가지 손상이 다 다르게 있습니다. 바깥쪽 손상을 먼저 얘기를 드리면요. 이거는 야구뿐만 아니라 뭐 여기 지금 잡고 있는 거는 라켓을 잡고 있죠. 이와 같이. 라켓을 잡고 있는데 테니스 뭐 모든 종목에서 생깁니다. 그 하는 게 심하게 이제 집안일 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김장을 안 해요. 김장을 보통 한번 집안일 정도 하는데, 김장을 한다고 배추를 절인 거를 한 10포기를 갖고 와서 그걸 속 집어 넣는다고 속에다 이렇게 멀리, 이게 다 가까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속은 앞에다 두더라도 멀리 넣고 이렇게 짚고 하다 보면 안 쓰던 일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바깥에 외상가요. 테니스 엘보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멀리, 그게 내가 평소에 1 정도 일을 했으면 괜찮은데, 그날 따라서 5 정도 일을 갑자기 했어요.
그랬을 때 생깁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어떤 모양이 되냐 하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위쪽 그림처럼 이와 같이 이렇게 근육이 있는 데가 붓습니다. 부어서 찍 늘어나고 붓고 이제 아프고 열감도 좀 있고 하다가 그런 게 반복적으로 되다 보면 그 부은 데가 약하니까 약한 데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늘어나면서 그게 이제 만성 외상가염, 테니스 엘보 같은 것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요. 이게 며칠 있으면 여러분이 텔레비전에서 보실 그거라서 이게 제가 누군지를 얘기를 드릴게요. 검사는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으면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여기에 보면 몇 년 동안 아팠어요. 몇 년 동안 아팠는데 단순 방사선 사진, 초음파, 심한 경우에 이제 MRI, 초음파는 제가 안 갖고 왔고 MRI고 이게 요번 주에 수술을 해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이 근육이 여기 가서 붙어야죠. 나와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이쪽에 하얗게 됐죠. 요 근육이 여기 붙어야 될 게 뚝 떨어진 거예요. 이 선수는 야수입니다. 야수고 이제 방송국에서 릴리스하면 아시겠지만 최강야구 요번에 지금 잘 아파가지고 못 던지고 쩔쩔매는 그런 선수입니다. 그래같이 이제 이와 같이 되거든요. 같이 되는데 이와 같이 되면 이제 이와 같이 MR을 찍어서 확인을 하죠. 하고 잘하시네요. 여기 뭐 아시는 분들 많으시네요. 네, 경호님 뭐 그 정도면 대단하실 겁니다. 그래서 외측에 손상이 있으면 이제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같이 이렇게 쭉 붓고 늘어나 있을 때는 휴식, 보조기 하고서 보조기는 이제 저희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말로는 용어를 아직 제가 만들지를 못해서 했지만 카운터 포스 브레이스라는 건데요. 여기 이제 보조기를 이렇게 밴드를 딱 차서 하면 이게 바깥쪽에 있는데 근육이 여기가 아픈 데니까 여기 근육이 이렇게 쭉 오잖아요. 이렇게 오면 이 오는 근육이 손목을 움직일 때마다 근육이 힘을 받는데 보조기를 이렇게 차면 근육이 여기서 근육만 힘을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이 쉬게 되세요. 쉬게 되시면서 어떻게든지 이제 안 아프게 고기를 쉴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죠. 보조기는. 그리고 스트레칭하고 낭펀치 3 강릉이님께서 운동 얘기는 아닌데 제가 일할 때면 컴퓨터를 쓸 때 손목은 책상 위에 있고 팔꿈치는 고정이 안 돼서 떠 있대요. 이런 느낌이 돼 있대요. 있는데 조금 오래 사용하고 나면 팔꿈치가 아프대요. 팔꿈치가 아프대요. 따뜻하고 조금 붓는 느낌이 난다고 그러시네요. 그래서 책상에 있고 손목하면 팔꿈치도 문제가 되나 하고 있는데 팔꿈치가 좀 조이는 붓는 느낌도 있고 그래서 그 팔꿈치 하실 때 이런 동작이 제일 나쁘세요. 팔꿈치를 해서 여기에 팔꿈치를 대고요. 여기에 보시면 여기 있는데 계속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일하시는 거죠. 팔꿈치가 여기 닿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하시게 되면 여기에 보면 작은 기름주머니 같은 줄었어요. 여기 이렇게 피부 만져보면 이렇게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는 게 요 안에 기름주머니가 들어서 피부하고 뼈 사이가 이렇게 걸리지 않도록 계속 이렇게 마찰이 없도록 움직이게 해주는 주머니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으면 거기가 열감이 나면서 붓습니다. 이제 붓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교과서적으로는 스튜던트 엘보 학생 주관절 이렇게 붙는데 학생들이 공부 많이 하는 학생들이 생긴다고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 학생 주관절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팔꿈치가 이렇게 손목을 대고 하시면 약간 이렇게 팔꿈치가 위로 올라가게 의자를 좀 높이세요. 이렇게 의자를 높여서 하시면 훨씬 편안하게 쓰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렇게 하셔서 이제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근육이 여기가 부어 있으니까 부은 근육을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라고 계속 합니다. 이렇게 스트레칭 하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안 되면 진통소염제, 재생주사, 이와 같은 것들을 놔서 저희가 재생을 시키는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그 재생주사까지 놨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안 돼서 여기 보면 됐던 게 이렇게 재생이 하나도 안 됐죠. 이 부분이 됐던 게 재생주사도 어느 정도 한도가 있습니다. 너무 심하게 된 경우에는 재생주사로 해결이 안 되거든요. 안 돼서 그래서 그 재생주사 같은 거가 안 돼서 이제 수술을 했죠. 그리고 이제 수술하고 어떻게든지 이제 보통 그거 수술하고 빨리 움직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물 시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면 한 두세 주만 지났어도 안 아프다고 좋다고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리고선 팔을 안 아픈 걸 확 쓰다가 보면 저 부분이 다시 확
크게 찢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지금 수술을 잘해서 아마 뭐 내년에는 잘 복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주주님께서 삼두근 손상이 팔꿈치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네, 영향을 줍니다. 삼두근 안정성이 팔꿈치에 영향을 주고요. 근데 이제 삼두근은 영향성을 조금 덜 줍니다. 왜냐하면 삼두의 근이 붙는 데가 이 뒤쪽에 주두라는 뼈가 있거든요. 그 주두라는 뼈가 그 뼈로 안정성을 딱 주기 때문에 그 위에 삼두가 조금 문제가 생겨도 영향을 많이 받지는 않습니다. 한데 이제 이게 피는 동작을 많이 해야 되는 경우에는 안정성을 받겠죠. 그리고 이제 그 뼈가까지 문제가 됐으면 그건 안정성에 문제가 있게 됩니다. 앞뒤로 이렇게 빠지면서 문제가 되거든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시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환자 선수들이 이제 이렇게 됐고, 외척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안쪽하고 뒤쪽인데요. 안쪽하고 뒤쪽은 이제 공을 이렇게 보이는 야구 선수들의 팔이 닿았죠. 그러면 이게 안쪽입니다. 반쪽은 이와 같이 벌어지려는 힘을 받고, 이 바깥쪽 부분은 이게 압박하는 힘, 압박힘은 힘을 받고, 관절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이렇게 뼈가 있고요. 뼈가 있고, 이게 뒤에 있는 뼈라 그러면, 이게 이제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게 바깥쪽인데, 이게 안쪽인데라 그러면 이렇게 돼 있고, 뼈가 여기서 이와 같이 움직여 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쏠리게 되잖아요. 이게 문제가 되면, 쏠리게 되면 이쪽에 뒤에 있는 뼈는 여기에 가서 제 위치에서 이렇게 들어가 주지를 않고 이렇게 돈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 가면서 여기서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후방 이쪽 부분, 이쪽 부분에는 뼈끼리 계속 부딪히니까, 인대가 있는 게 이게 문제가 돼서 부딪히니까 여기가 상하게 됩니다. 상하면 관절염 같은 증상이 나요. 뼈라고 하는 거는 무리한 스트레스를 오랜 기간 동안 계속 받게 되면 몸에서는 그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뼈를 만들어냅니다. 사람 몸은. 충격을 계속 받으면 뼈가 만들어내면 그거를 우리는 무릎에 그 관절염 있는 분들이 뼈가 자라난다 그러잖아요. 뼈 옆쪽으로. 그런 골극이 생기게 되죠. 뼈가 생기게 되는데, 그와 같은 뼈가 생기면서 골극이 생기고 뒤가 늘리면서 이 뒤에 뼈도 부러지는 선수도 있고, 이쪽에 있는 뼈가 너무 유선인데 많이 던지면 여기 있는 뼈도 부러집니다. 성장판이 그 다치기 전후 한 13, 14쯤 되면 여기에 뼈가 또 이게 생겨서 여기 성장판이 있는데 부러지는 선수도 있고, 그 뼈가 생긴 것들이 잘못하다 보면 부러져 가지고 관절 속에 막 돌아다니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경우에서 이제 보통 생기는 게, 그 팔을 던질 때 이게 발을 바깥으로 받는 걸 외반이라 그랬잖아요. 외반이고, 팔을 아주 딱 해서 팔로우 해서 아주 쫙 펴주면서 외반 신전하면서 생기는 데서 외반 신전 과사용 증후군이라는 게 생기고, 내측의 인대는 안쪽에 인대가 늘어나면서 인대가 점점 늘어다 파열이 생기는 병이 생기고, 세 번째는 이제 이런 현상이 어릴 때부터 너무 이제 많이 이제 공을 던지게 되면 박리성 볼연골염이라고, 뼈 자체가 충분히 성장이 되지 않았는데 성장되지 않은 뼈가 이렇게 막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눌리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아니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움직이면 여기 연골 있는 데가 상합니다. 연골 있는 데가 상해가지고 연골만 상하는 게 아니라 뼈가 진지해지면 뭐 어떻게 설명을 드리면 되냐면요. 여러분들 카스테라 빵 있죠. 빵도 카스테라 빵이 있고 파운드 빵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어느 빵이 더 부드러운가요? 그러니까 성인의 뼈를 파운드 빵에 비교해서 이 정도 눌리면 뼈가 이 정도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면, 카스테라 빵은 그 정도 힘으로 주면 쭉 더 많이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어린이들의 뼈는 카스테라 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렇게 약하게 되면 그 뼈가 진이겨집니다. 진이겨지면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 이와 같이 뼈하고 연골이 깨져버립니다. 여기 보이세요? 여기 뼈하고 연골이 이렇게 깨지면서 이제 이쪽처럼 이렇게 매끈해야 돼요. 관절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매끈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여기에 눌렸던 이 부분이죠. 압박을 받았던 부분의 뼈가 이렇게 깨져버립니다. 그럼 깨진 뼈가 어떻게, 초기에는 깨지고 연골은 더 이렇게 탄력이 좋으니까 붙어 있고 그 밑에 있는 뼈만 깨지거든요. 뼈만 깨져서 그게 눌려서 이제 있는데,
그거를 그 조금 해서 아픈 때 쉬어야 되는데 쉬지 못하고 계속 공을 던지게 되면 그 안쪽에 있는 부분에 뼈도 깨지니까 그 뼈 조각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요 15된 선수인데요. 뼈가 깨져서 그 뼈 조각이 여기 뒤에 와 있어요. 이렇게 뼈 조각이 관절 속에 둥둥 떠다니다 앞쪽에 있던 뼈 조각이 관절 타고 들어가서 뒤쪽에 가서 이와 같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뒤로 이렇게 가게 되면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 공을 던질 때 이 뒤쪽까지 아파지는 거예요. 여기에 안쪽, 바깥쪽에 여기 문제가 있던 게 뼈가 좁아서 여기 가서 있는 거죠. 여기 있던 뼈가 이렇게 돌아서 여기 와서 있으니까 이렇게 팔을 펼 때마다 뒤에 있는 뼈에 걸리거든요. 걸리면서 그 뒤까지 생긴. 이렇게 된 건 아주 심한 박리성 불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거는 수술을 받아야 돼요. 연골이 깨져서 없어졌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연골을 다시 만들어주지 않으면 그 선수는 복귀할 수가 없어요. 아니면 이제 이걸 버티기는 선수가 이제 프로까지 가는 선수들을 보면 보통 한 20대 중반 초반이 되면 관절염이 엄청 심해져서 관절이 굳어버려요. 그래서 이거에서 병도 피고 여기까지 뿐이 안 되는데 공을 던질 때 풀로 던지지를 않고 요 정도에서 던지는 걸로 해서 프로까지 와서 던지는 선수들도 간혹 있습니다. 있기는 있지만 그게 이제 던지고 나면 계속 아이싱 해주고 계속 팔이 붓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할 때는 이제 뒤쪽이 아픈 거는 이제 팔을 이렇게 탁 펴봅니다. 여러분들 팔 펴보셔서 뒤쪽이 아프면 안 돼요. 요 뒤쪽 있는 부분이. 이렇게 폈을 때 이 뒤쪽이 아프면 뒤쪽에 좀 뼈에 문제가 있구나 생기고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돌리면 안쪽이 이렇게 있는 데가 아프면 아, 내 측 인대에 내가 좀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보존적 치료를 하고 관절범위 늘리는 도수 치료도 받고 물리 치료도 받고 그리고 도저히 그걸로도 하고 안 되면 소염 진통제 약 먹고 관절 내 스테로이드나 아니면 관절액 같은 주사액이 하이드로닉 에시드라고 있거든요. 그런 주사약도 쓰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주사 요법들을 우리가 병행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런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고 이건 지금 뼈를 뒤쪽에서 본 건데요. 왼쪽 거는. 이 선수는 예전에 한번 뼈가 스트레스 골정으로 수술로 받아서 여기 심이 박혀 있는 게 이렇게 보이는 거고 뼈가 이 정도로 닿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던지고 있어요. 이렇게 뼈가 자라났어요. 이렇게 자라고 앞쪽 이거는 아래쪽에서 본 건데 여기도 뼈가 없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자라났죠. 이 선수는 오면서 두 가지 얘기를 해요. 팔이 다 안 펴집니다. 이게 뼈가 자라나서 이거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공을 던질 때 축으로 쭉 뻗어줘야 되는데 쭉 뻗을 때마다 아파. 그러면 여기서 던지는 거예요. 다 구부리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면 구속이 덜 나오겠죠. 아프니까 제구력도 떨어지겠죠.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구부리는 것도 다 안 돼. 코킹은 뭐 이 정도에서 하니까 덜 구부리는 건 안 되지만 집안일이 어렵죠. 밥 먹읍시다. 그러면 밥 먹을 때 어떻게 먹냐. 밥 숟갈 딱 떠서 밥 먹는데 이렇게 먹어. 이게 안 와요. 이게 구부러지지가 알아서 밥 먹자 그러면 밥 먹읍시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손가락이 딱 오죠. 먹고 이렇게 이제 그런 웃지 못할 우스갯것도 있는데 이제 그런 선수들이 이제 문제가 되면 이거 움직이는 걸 좀 더 좋게 해주세요. 라는 거. 그리고 펼 때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건 어떻게 하냐면 절개해서 하시는 선생님도 있고 저희는 운동선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을 관절경으로 해드립니다. 그래야 회복이 빠르거든요. 절개를 하면 그 절개할 때 떨어진 근육을 다시 붙여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데 관절경으로 수술을 하면 거기에다 구멍을 내서 벌린 다음에 근육 사이로 들어가서 저거를 다 제거를 시키고 빼니까 근육이 띄었다 붙인 게 없게 다 이렇게 갈랐다가 해놓은 거니까 그건 그냥 아물면 그냥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술하고 나서 바로 팔 쓰세요, 움직이세요. 그리고 뭐 팔 움직이기도 하고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해서 이거는 지금 앞쪽에 뼈가 자라서 이렇게 구부릴 때 이게 덜 되는 거였습니다. 덜 되는 부에 뼈가 이렇게 자라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뼈를 잘라버립니다. 이만큼 제거를 해서 뼈가 없게 여기에 가서 걸리지 않도록 만들어 드리고요. 뒤쪽에 뼈가 여기 걸렸던 부분을 깨끗하게 절개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렇게 해서 여기 뼈 자라났던 걸 싹 제거해서 걸리지 않도록 만들어 드리고 그 다음에 앞쪽에 여기 뼈가 자라났다 그랬죠? 자라났던 거 이렇게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지금 복귀를 했어요. 내가 이거 오늘 아까 보면서 찾아봤더니 지금 한 지가 여기 2년째 사진인데 7년 정도 됐더라고요. 7년 정도 됐는데 지금도 어제도 게임하고 요즘은 마무리 투수하고 잘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이제 그와 같이 치료를 하는 게 뒤쪽 뼈가 아픈 거에 대한 해서 하는 거고요. 내측 인대, 아까 얘기한 타미존스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내측에 잡아주는 인대가 이렇게 던질 때마다 이제 하는 건데,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제 그거 얘기를 드리는데, 내측 인대를 투구할 때 근력이 없이 근육 힘을 안 쓰고 인대 힘으로만 계속 던지면 인대가 늘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관절이 헐거워지고 심한 경우는 파열까지 이르게 된다. 내측 인대라는 게 어디냐 하면요. 요겁니다. 여기에서 쭉 봐서 내측 인대가 이렇게 오면 여기 뼈고 여기에서 이렇게 잡아주는 요 부분에 요 인대를 내측 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측 인대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 내측 인대가 요건 내측 인대가 전방속, 후방속 하는데 요건 후방속이고 야구 선수한테 필요한 건 요 녹색으로 보이는 이 전방속이 중요합니다. 이거를 저희가 주로 수술을 해드리는 거고. 그래서 정도는 이제 염증에서 늘어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부터 완전 파열. 이렇게 되면 내측 인대가 이렇게 떨어진 거죠. 이쪽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이쪽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선수마다 다 다릅니다.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공을 던질 때마다 팔꿈치 앞쪽이 아파요, 부어요,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안쪽이 이렇게 자꾸 벌어지는 느낌이 나죠. 그리고 눌렀을 때 이렇게 눌러봤을 때 압통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아프니까 구석 그 다음에 구질 나빠지고 이렇게 다 이런 게 안 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보이느냐? 그래서 이걸 예방하려면 일단 운동 전에 제가 웜업 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팔 스트레칭을 쭉 해서 따뜻하게 만들어서 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도 인대가 늘어날 수 있게 늘어나면 찢어지지만 않고 늘어나면 운동하고 기다리면 다시 제 위치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과도한 횟수의 투구를 하거나 휴식 없이 투구하는 것을 자제하고 공의 개수. 프로 선수들도 그 30대 몸 좋고 한 선수들도 20대 후반도 100개 이상 요즘 프로팀에서 던지게 하지 않잖아요. 예전에 선동열이나 이런 선수를 둘이 내기하고 이럴 때 100몇십 개 들었다고 레전드라고 그러고 막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올바른 몸을 보호하는 동작은 아니고요. 그와 같은 것들을 하는 게 좋고 그리고 투구 메커니즘이 이제 그걸 올바르게 만들어 주셔야죠.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거를 이제 엑스레이 초음파 MRI를 찍는데 정상적으로 여기 까맣게 보이는 게 인대인데 여기 보이는 게 이제 점점 이제 하얗게 된다는 게 인대가 상해서 완전히 파열된 겁니다. 이렇게 파열되고 MRI를 모든 선수를 찍어볼 수가 없으니까 저희는 이렇게 초음파로 봅니다. 이게 지금 외국에 강의 다닐 때였는데 여기 이 동영상 때문에 가지고 나왔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팔을 이렇게 꺾어서 초음파를 거기다 대놓은 거예요. 보시면 여기 이게 관절이 벌어지는 거예요. 벌어지면서 그 바깥에 있던 물 같은 것들이 조직들이 들어가죠. 여기 보세요. 이렇게 딸려 들어가죠. 공을 던질 때마다 관절이 이렇게 벌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게 우리는 이제 학문적으로 얼만큼 벌어지면 이건 수술을 해야 되고 얼만큼일 때는 수술하지 말고 어떻게든지 보자. 아까 얘기하는 이게 하나도 안 벌어지는데 아프다고 구속 좋게 한다고 수술한다고 그 시간만큼 보강 운동 열심히 하면 대부분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식으로 저희가 이제 이거를 수술해야 되는 조건들을 다 나눠놔요. 나눠놓고 이 어느 정도 상태가 나쁘면 이거는 회복이 어려우니까 그런 경우에는 수술을 우리가 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하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수술을 안 받고 보강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게 더 좋고요. 그래서 이제 비수술적으로는 쉬고 약하고 주사 치료도 합니다. 재생 치료 같은 것도 우리가 해드리고 그다음에 팔꿈치 주변에 근육 강화시키라 그래서 열심히 운동하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공을 가까운 데서부터 한 선수가 조금씩 늘려가면서 근육이 버텨줄 수 있는 한 데서 하죠. 이제 그렇게까지 하는데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할 수 없이 아까 얘기 주신 타미존 수술이라는 걸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내측 인대를 다 장장근이나 이쪽에 브라실리스 같은 인대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인대를 이와 같이 만들어서 붙이는 수술입니다.
원래 새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나라에선 처음 얘기가 잘못돼서 접합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대를 접합해서는 야구 선수에서는 거의 복귀가 어려운 거로 결론이 나 있고요. 그러니까 접합을 했을 때 초기에 한 30% 정도에서 복귀를 합니다. 근데 30% 하면 100명에서 3명, 10명 수술해서 3명 복귀하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경우에는 이렇게 재건술을 합니다. 다시 만들어서 붙이는 거죠. 다른 인대를 힘줄을 띄어다가 갖다가 붙이는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가서 하고, 보통 예전에는 팔자법 보통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도킹 방법이라는 방법이 제일 좋고, 거기에 이제 더 빨리 보강하기 위해서 힘을 좀 쓰시는 분도 있고, 이물질을 몸에다 넣는 거를 싫어하시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인대만 가지고 뼈하고 아물게 만드는 방법을 쓰시는 분도 있고, 이제 그거는 선생님마다 그 철학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와 같은 수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소한 기본적으로 도킹법은 우리나라 선생님들 해주시는 분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수술을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면 근육을 자르거나 이제 영향을 주지 않고 이 타미전 수술이 도킹 방법을 하는 게, 예전에는 처음에 그 아까 얘기했던 프랭크 조브라는 분은 이제 여기서부터 근육을 이만큼 띄어가지고 제껴 놓은 다음에 근육을 이렇게 붙어 있던 걸 제낀 다음에 그 밑에서 수술을 하시고 그 제낀 근육을 다시 갖다 붙였어요. 그렇게 하니까 근육 선수들이 복귀가 뭐 22개월, 28개월 막 이렇게 걸리죠. 그거를 어떻게든지 빨리 복귀를 시키기 위해서 요즘은 이게 띄어서 떨어내지를 않고, 그걸 근육을 아까 관절경 수술도 이게 갈라서 구멍으로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갈라서 합니다. 갈라서 하는데, 왜 관절경 수술은 뭐 석 달이면 복귀하는데 이거 수술은 왜 9개월, 1년씩 걸려요? 라고 물어보는 분이 있는데, 이거는 근육을 벌려서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인대가 뼈에 가서 붙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대가 뼈에 붙여주면요, 그 붙는 정도가 한 달에 10% 정도 아뭅니다. 10% 정도 아무는데, 그러면 이제 뼈가 이렇게 되면 뼈가 이제 뼈 구멍 속에다 이렇게 인대를 딱 해가지고 이게 딱 고정이 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고정이 돼서 이 인대가 움직이지를 않고 안 되는데, 그걸 빨리 안 하면 이제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상태예요. 구멍이 났고 뼈가 자라나서 이렇게 딱 잡아줘야 안 움직이는데, 이게 달되고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상태, 인대가 들어가려면 조금 커야 되니까 구멍 나 있는 상태에서 빨리 쓰면 이 뒤에서 잡아는 주고 있지만, 이게 번지 점프처럼, 번지 점프에 왜 로프 있으면 로프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떨어지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번지 점프처럼 이 안에서 놀다가 보면 뼈가 자라나서 이렇게 붙지를 않아요. 그 주변 조직이 생겨가지고 섬유성 조직이 생겨서, 그러면 이게 빨리 써서 이렇게 딱 잡힌 상태에서 이렇게 써야 되는데, 벌어진 상태에서 쓰면 안에서 놓으니까 인대가 이렇게 잡는 게 힘이 좋겠어요? 이렇게 잡는 게 힘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계속 늘어났다 왔다 들어갔다 하니까 몇 년 못 써먹고 잘라먹는 거죠. 그래서 인대를 빨리 재활을 시키는 거가 그런 오래 못 쓰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와 같이 이제 처음에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선생님의 수술 방법에 따라서 4주를 쉬시는 분도 있고 6주를 쉬시는 분들도 있고, 선생님마다 이제 조금씩 방법들이 다르죠. 그렇게 해서 반기부스도 하고 보조기도 하고 해서 이제 석 달 정도 되면 한 30%쯤 안 벌었다고 생각을 하고 관절 운동을 시작해서 이제 늘리는 거죠. 조금씩 늘리고 근력 키우고, 그렇게 한 다음에 보통 9개월에서 12개월 정도면 복귀를 하는데, 요번에 류현진 선수 14개월 걸렸죠. 지금 그게 예전에 한 15세, 10세인가 그렇게 수술을 했을 거예요. 그 정도 수술을 하고, 그거 한 다음에 지금 30, 그러니까 한 15년, 7년 썼나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오래 쓰면 좋은데, 그렇게 못 쓰고 이제 빨리 하게 되면 복귀가 쓰는 기간이 짧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수술을 하면 처음보다는 쓰는 기간이 좀 더 짧아집니다. 짧아지는 게 있고, 경호님께서 팔꿈치 추벽증후군의 치료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추벽증후군이라고 하는 거는요, 뭐냐 하면, 아까 얘기했던 이 바깥쪽에 뼈가 깨진 거 보여드렸죠?
빼진 거 보여드리는 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쪽 뼈 하나에 이쪽 뼈가 가서 이렇게 부딪힘, 이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걸리면서 이 사이에 뼈가 깨진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렇게 뼈가 깨지는데, 그 뼈가 깨지는 사이에 이게 이제 뼈가 아니고 요게 살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살이, 요게 살인데, 살이면 활액막이죠. 일종의 활액막이나 인대 같은, 뭐, 그거를 얘기를 하면 이제 그 애뉴라 리가멘트라는 인대인데, 그게 이렇게 관절 밖에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여기 밖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여기 사이에 이렇게 싹 끼어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이렇게 되면서 여기 관절이 있는 데가 살이 끼어 있으니까, 활액막이 끼어 있으니까, 여기 있는 데가 연골이 상하죠. 근데 이게 계속 끼어 있으면 되는데, 이렇게 끼어만 있으면 되는데, 이게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빠져요. 빠져면 소리가 안 나. 그러다가 이게 또 이렇게 또 플러플 하다가 이게 쓱 끼어 들어오면 또 끼면서 아프고 걸리고 하는 게, 그걸 추벽증후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추벽증후군은요, 통증이 없고 하시면 그냥 지켜보시고, 불편한 동작을 좀 피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거를 이제 너무 활액막이 커져 있으니까 이제 정 안 되면 주사로 그 활액막이나 윤상인대죠, 우리 말은. 윤상인대를, 그거를 이제 부은 거를 좀 가라앉게 주사를 좀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정말 심하신 분들은 결정적으로 그거는 수술을 해서 그 추벽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추벽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아프지 않고 심하지 않은 분들은 조금 지켜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 게 이제 저희의 생각이고, 근데 그게 내가 요 동작을 할 때마다 딱거리고 아파. 그럼 그건 수술해야죠. 수술을 하는데, 수술해서 제거를, 그 추벽이 있는, 그게 아까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있던 게 걸려 들어가는 요 부분 있잖아요. 요만큼. 요만큼을 이게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걸리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걸리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것 상관없이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네. 질문에 대답이 되셨는지는 됐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거를 하면 수루 보조기를 통한 지속적인 운동 범위를 이제 확대를 하고, 근력 운동을 병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약 9에서 12개월 후에는 운동에 이제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그때는 이제 인터벌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ITP라고 표현하는데요. 그걸 해서 이제 처음에는 가까운 거리 5m, 10m, 15m, 20m, 숏토스, 롱토스 계속 이렇게 가면서 늘려나가는 거예요. 점점 공 던지는 거를 늘려나가서 나중에 이제 복귀를 하고 이제 하프 피칭 하고 풀 피칭 했다가 반 줄였다가, 근데 그게 저희들이 프로그램이 다 있습니다. 있어서 그 프로그램대로 이제 대부분 그 재활센터에 가시면 다들 시켜주시니까 거기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팔꿈치 손상은 중요한 거는 이제 수술을 해서 치료하는 게 중요한 것보다 운동선수에서는 손상이 되지 않게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방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운동 전에 워밍업을 해서 충분한 스트레칭을 해서 관절이 약간 열을 받아서 사소한 부상에는 찢어지지 않고 늘어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 주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맞아요, 쿨다운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워밍다운을 시킬 때 그거 할 때도 이제 그와 같이 간단한 뒷마무리 운동을 꼭 해서 내가 끝나고 빨리 집에 가야지 하는 생각보다는 조금 시간을 투자해서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밴드나 덤벨은 갖고 다니기 힘드니까 밴드 같은 건 이렇게 고무줄이니까 아무데나 가져가서 아무데나 걸어놓고 하면 되거든요. 혼자서 해도 되고. 그와 같은 거를 해서 그 보강 운동을 해 놓아야 그 근육이, 인대가 힘을 받을 때 힘을 같이 나눠서 힘을 받아서 인대의 손상을 줄여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걸 꼭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무리하게 구속을 올리거나, 무리하게 구속을 올리는 거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구속을 올리거나 변화구를 던지는 거, 아까 얘기 드렸죠. 너무 일찍 변화구를 하는 거는 관절에 무리를 두기 때문에 최소한 성장이 끝날 때부터 변화구는 연습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팔이 뒤틀림이 덜 생기거든요. 뒤틀림이 덜 생겨야, 본인은 조금 성적이 나쁘다고 얘기를 해도 뒤틀림이 덜 생겨야 그 관절이 정상적으로 발육이 끝나고, 정상적으로 발육이 끝난 관절을 약간 뒤틀어도 그때는 뼈가 다 딱딱하게 돼 있으니까, 아까 제가 카스테라빵하고 파운드빵 설명을 드렸죠.
카스테라 빵일 때 그 안을 자꾸 이렇게 문질러 놓으면 빵이 제 모양을 가지지를 못하잖아요. 최소한 파운드 빵 정도나 되거나 아니면 프랑스 바게트 같이 딱딱하게 돼 있으면 그거는 좀 이렇게 쳐도 그 빵에 이게 올라오고 하는데 카스테라 파운드 같은 빵을 그렇게 해놓으면 빵이 찌그러져 버리기 때문에 관절을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있고 꼭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이 변하고 던지는 거 하는 거는 좀 어린 나이에 리틀리그 하거나 이럴 때 중학교 때는 가능하면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하고 너무 심한 변화구를 던지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저희들 이제 운동선수를 많이 봐드리는 의사들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요. 지금 질문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운동선수들이 어떻게 하면 가능하면 손상을 줄이고 운동을 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손상이 생길 때는 어떤 치료를 하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또 오늘 해주신 내용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